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한 축이죠. 50억 클럽과 관련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무죄를 예상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딸의 600만 원 장학금을 거론하면서 판결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당초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죠. 말이 됩니까?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 주겠어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저 종로바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잡고 다 물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냐? 네, 법원에서도 퇴직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크고 또 대장동 사업과 직무 연관성도 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곽 전 의원,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뇌물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50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그 취직했을 때 받은 월급이 233만 원에서 383만 원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입사 기간이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5년 9개월이었어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퇴직금을 일반적인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면 2,25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221배인데 만약에 그렇게 일을 잘하면은 당연히 연봉을 갖다 뭐 10배로 올려줬든지 몇 억을 줬든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데 그 검찰에서는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뭐 아들이나 뭐 다른 사람한테 주고 돈을 주면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돈이 결국은 그 곽상도 전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다. 왜냐하면 정영학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아들이 자꾸 아버지가 돈 언제 어떻게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본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직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이 돈은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는 곽 의원한테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당연히 특가법상의 뇌물죄 금액이 크니까 이렇게 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 진술 내용이 전문 그 진술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곽 의원의 아들이 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곽 의원의 아들이 피고인도 아니고 또 법정에 나가가지고 직접 진술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문 증거가 그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은 원 진술자 여기서는 곽 의원의 아들이 될 텐데 진술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진술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나가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그런 뭐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지고 거의 그냥 수학적 도식적으로 검찰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증명력을 떠나가지고 증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나 성남의 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은 저도 들거든요. 혐의가 뭐냐면은 뇌물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 관계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남의 뜰이 와야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갖다가 취했다라는 혐의인데 과연 그게 입증이 되나?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금융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입증이 됐나?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의심은 많이 가지만 내가 확신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그 처벌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1심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부분 보강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유죄 판결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50억과 관련한 대장동 일당이 나눈 얘기,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에 불과하다는 김만배 씨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돈 달라고 한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고문료로는 주면 안 된다. 아들을 통해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눈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님, 증거는 되지만 유죄 증거는 아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은 모든 증거가 다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고 신빙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하고 틀려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되는데 그런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증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 증거, 다른 사람이 전문 증거가 영어로는 hearsay evidence라고 그래가지고 제3자가 한 이야기를 내가 전하는 게 전문 증거거든요. 그런데 전문 증거는 워낙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제3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아주 믿을 만하다 그러면은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진술이 그렇게 진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저 녹취록은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고 그 증명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명력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배척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